몰라. 티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니. 마누라, 왜 그래요? 오양간 매어러운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지보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 내 마누라지. 1962년 도쿄의 한 남자가 신문 기사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프로 레슬링 스타 역도산. 그가 만나러 온 사람은 운동선수가 아니었다. 만 6세, 세계 최연소로 정규 음반을 내고 무대에 선 어린 소녀 가수였다. 역도사는 그녀를 일본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단 하나,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 그 소녀는 훗날 국민가수로 불리게 될 하추나였다. 그녀와 가족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듬해인 1962년 만 7세의 하추나는 당년 7세 소녀 가수 하추나 가요 앨범이라는 음반을 냈다. 이름 그대로 앨범 제목에 나이를 박아 넣을 만큼 그녀의 존재 자체가 화제였다.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6살에 기네스북에 오른 이 아이는 훗날 대한민국 가수 중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대를 지키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 돌아온 순간도 있었다. 유년기와 데뷔. 하추나는 1955년 6월 28일 전라남도 영암에서 4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노래 솜씨가 남달라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고 그 소문은 결국 아버지 하종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당시 하종호는 선원들이 쓰는 밧줄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재능을 확인하자 그 사업을 정리하고 오로지 하추나의 가수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매달렸다. 어린 딸을 서울로 데려가 동아예술학원에 8개월간 보내 노래를 배우게 했고 이후에도 줄곧 곁을 지키며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다. 대중가요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던 시절 지방의 평범한 가정이 어린 딸을 서울 연예계로 보낸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동아예술학원 시절 하추나는 이미 그 학원이 배출한 새 손꼽히는 아역 영재 중 한 명으로 불릴 만큼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만 6세의 나이로 효녀 심청 되오리다라는 곡을 통해 정식으로 음반을 내고 가수로 데뷔했다. 자료에 따라 이 시점은 1961년 또는 1962년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대 성인 가수들도 쉽게 내지 못했던 10인치 정규 음반이었고 하추나는 한동안 세계 최연소 음반 발매 가수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록은 5년 뒤 5살의 마이클 잭슨이 무대에 서면서 깨졌다. 아버지 하종호의 교육은 노래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어린 딸에게 늘 말했다. 유명한 가수가 되면 대중음악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으니 그럴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추나는 이 말을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다. 실제로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공연 수익금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10대의 나이에 이미 자신의 수익으로 고향 영암에 낭주고등학교를 세워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아이들을 도왔다. 1966년 데뷔 5년 만에 발표한 아빠는 마도로스가 크게 히트하며 하추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딸을 위해 자신의 생업을 접었던 아버지와 뱃사람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로 이름을 알린 딸,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노래 속 이야기가 묘하게 겹쳐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1971년 정규 1집 타이틀곡 물새 한 마리가 히트하면서 하추나는 성인 가수들의 무대에서도 통하는 정식 가수로 자리를 잡는다. 스타덤, 정상에 서다. 반전은 1972년 찾아왔다. 작곡가 고봉산과 함께 부른 신민요 잘했군 잘했어가 전국을 강타했다. 이 곡으로 하추나는 TBC 동양방송 여자가수상을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불과 18의 나이에 이미자, 패티김, 김상희, 문주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상급 여가수로 성장했다. 같은 해 발표한 영암 아리랑은 자신의 고향을 소재로 한 곡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전성기를 열었다. 1970년대 내내 하춘아는 알고 계세요, 숙녀 초년생, 난생 처음, 우리 사이 등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 명실상부한 시대의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남진, 나훈아, 송창식 등 쟁쟁한 가수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음에도 하춘아는 1970년대 내내 정상권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이 시절 그녀의 인기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다. 하루에 서너 차례, 많게는 대여섯 차례씩 리사이틀 무대에 올랐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1977년 그녀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다. 당시 가요계를 대표하던 남진과 조용필을 모두 제치고 연예인 소득통합 1위에 오른 것이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2이었다. 인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이어졌다. 1992년 하춘아는 대중가수로서는 세 번째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기록을 세웠다. 클래식과 정통 무대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 대중가요 가수가 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던 시절, 그녀는 그 문턱을 넘은 몇 안 되는 가수 중 하나였다. 절망과 반전, 이리역 폭발 사고. 최전성기 한복판에서 하춘아는 생애 가장 참혹한 순간과 마주한다. 1977년 11월 11일 밤 전라북도 이리역. 무대 위 조명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객석은 가득 찼고 노래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리보다 먼저 땅이 흔들렸다. 다음은 굉음이었다. 역에 서 있던 화물열차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다. 그 충격파가 인근 극장까지 덮쳤다. 지붕이 내려앉았다. 흙과 잔해가 무대 위로 쏟아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 캄캄한 잔해 속에서 누군가 손을 뻗었다. 당시 무명이었던 한 청년.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무너진 잔해 밖으로 달렸다. 하춘아는 어깨 타박상에 그쳤지만 그를 구한 청년은 두개골 함몰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주일이었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59명이 목숨을 잃고 1,3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당시 국내 최악의 폭발 사고였다. 도심 상당 부분이 무너지거나 불에 타면서 이후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복구 지원이 이어질 만큼 국가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춘아는 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살아난 직후에도 이재민을 돕는 자선 공연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이 사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평생 바꿔놓았다. 당시 무명이었던 이주일은 이 일을 계기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고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 자리 잡는다. 하춘아는 이후로도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힘이 닿는 대로 그를 도왔고 이주일 역시 살아생전 하춘아를 마음 깊이 존경했다. 죽을 뻔한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이후에도 하춘아는 여러 방송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증인으로 출연하곤 했다. 2002년 이주일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춘아는 당연히 빈소를 찾았다. 다만 그를 향한 조사만큼은 너무 사무친다는 이유로 끝내 고사했다. 히트곡 속 숨은 이야기. 하춘아의 대표곡 잘했군 잘했어에는 알려지지 않은 뿌리가 있다. 이 곡의 원형은 1930년대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던 구전민요 영감타령이다.
작곡가 고봉산이 이 민요가락을 신민요풍으로 편곡하고 작사가 반야월이 시대 상황에 맞게 가사를 고쳐 쓰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잘했군 잘했어가 완성됐다. 고봉산은 이전에도 여러 여성 가수들과 이 곡을 취입한 적이 있었지만 1972년 하춘아와 함께 부른 버전이 가장 크게 히트하며 그녀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다. 데뷔곡 효녀 심청 되오리다부터 인지도를 처음 알린 아빠는 마도로스, 성인 가수로서 첫 히트를 남긴 물새 한 마리, 고향을 노래한 영암 아리랑까지 그녀의 히트곡들은 저마다 인생의 한 시절과 맞닿아 있다. 특히 아빠는 마도로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사업을 접고 매니저를 자처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겹쳐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준다. 2012년에는 가수 이호섭과 함께 휘뚜루 마뚜루를 발표했는데 이는 잘했군 잘했어 이후 30년 만에 다시 시도한 남녀 듀엣곡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가 신민요 듀엣이라는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하춘아는 안주하지 않았다. 2002년 빠른 템포의 트로트 연하의 남자를 발표하며 댄스 실력까지 선보였다. 정통 트로트를 오래 고수해온 그녀에게도 시대에 발맞추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무대 밖 인간사. 화려한 무대 밖 하춘아의 개인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1년 그녀는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언론은 그녀의 연애 활동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혼 당시 하춘아는 한 인터뷰에서 괴롭다. 언젠가는 속 시원히 말할 시기가 올 거지라고만 답했다. 14년의 시간이 흐른 1995년 하춘아는 KBS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이인순과 중매로 재혼한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그는 1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지만 그 사이 마음을 정리한 뒤 그녀의 크리스마스 디너쇼 무대에 흑장미 백송이를 들고 나타나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결혼 후 임신했으나 유산을 겪었고 이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입양도 고민했지만 주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학업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그녀는 훗날 한 시상식 소감에서 자매가 넷인데 다른 자매들과 달리 자신만 학위가 없어 가수로 살아가다 보니 뒤늦게 학위를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1994년 고려대 최고정책과정을 수료한 뒤 1998년 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는 한국가요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공연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2006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 대중가요 역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예술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국내 가수 중 최초로 박사학위를 가진 인물이 되었다.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온 대중가요라는 장르를 학문의 언어로도 정리해낸 셈이다. 기부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일관된 원칙이었다. 19살 때부터 시작한 자선 공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누적 기부액은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액수는 본인조차 계산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다. 10대 시절 서울의 100평짜리 단독주택 한 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던 시기에 그녀는 공연 수익금 1,000만 원, 2천만 원을 선뜻 기부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자선 공연의 여왕, 기부의 여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2016년에는 한 공연의 수익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세월 조용히 이어온 기부가 그제서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은 순간이었다. 2026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하춘아는 데뷔 65주년을 맞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참을 답하지 못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참 미안하다.
너무 많이 혹사시켰다는 말을 건넸다. 음악사적 기여와 유산. 하춘화가 대중음악사에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다. 그녀는 지금까지 150여 장의 앨범과 2,500여 곡의 노래를 발표했고 8,5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며 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다. 6살의 데뷔에 60회가 넘도록 무대를 지킨 그녀는 트로트 한 세대가 통과해온 산증인이라 할 만하다. 학사 3개, 석사 1개, 박사 1개로 국내 가수 중 가장 많은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대한민국 가수라는 기록도 남겼다. 활동 60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그녀는 무대와 방송을 오가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연소 데뷔부터 최다 공연, 최초의 박사 학위 가수까지 하춘화의 이력에는 유독 최초와 최다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는다. 그 수식어들은 곧 대한민국 트로트가 걸어온 길의 상당 부분이 그녀와 함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민요풍의 잘했군 잘했어부터 정통 트로트 물새 한 마리, 시대에 맞춘 빠른 템포의 연하의 남자까지 하춘화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한 장르 안에서도 폭넓게 뻗어 있다. 트로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 왔는지 그녀의 디스코그래피만 따라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매체는 지금도 트로트 역사를 다룰 때 하춘화를 빼놓지 않고 조명한다. 60회가 넘는 세월, 하춘화는 그렇게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